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7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미국이 오르면 무조건 좋은 아침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네, 제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으면 그날 미국 시장이 상승한 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무뎌지기 시작한 전쟁 뉴스, 무뎌지기 시작했다. 네, 전쟁의 그 공포와 다양한 어떤 그 확장성, 경기 침체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이렇게 함의하면서 굉장히 잔인한 전쟁인데, 이번 전쟁은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 뉴스에 무뎌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무뎌지기 시작하면 또 새로운 지표나 또 새로운 경제 상황이 관련된 것들을 보게 되는데, 지금이 약간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왔다. 금리가 가장 큰 문제에서 이제 WTI로 왔다가 이제 WTI보다는 또 새로운 어떤 경제 정책, 지표, 향후 전망, 정치적 역학관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성을 찾기 시작하고, 또 지금은 실적에 대해서 가장 큰 이제 관점을 보이면서 실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어떤 변화의 시기에 주가가 상승해서 올라오는, 당연히 기술적 반등이죠. 저는 악어의 눈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시장의 반등을 알리는 그러한 그런 소식은 아니다. 한 마리 제비일 뿐이다. 떼거지로 온 제비가 아니라 한 마리 제비일 뿐이다. 주의해야 된다.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은 굉장히 너버스하게 시장을 봐야 되죠. 뭔가를 먹기 위해서 줍줍하는 시장은 아니면 줍줍했다가는 또 토해내고 막 얻어맞기 때문에 지금은 지키는 시대이지 줍줍의 시대는 아니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따라서 이제 전쟁에 대한 그러한 공포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구나. 좀 더 내가 공격적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네, 언젠가 또 한 방 뒤통수를 맞을 것이다. 계속 저는 10월 내내 올라가다 뒤통수 맞아서 내려오고 올라가다 뒤통수 맞아 내려오고, 이러한 먹고 터지고의 반복의 연속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어떤 종목을 사서 가져갈 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을 내가 어떻게 지킬 것이냐, 줄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늘려서 좀 물타기를 할 것이냐, 이런 유로 생각을 해야지 새로운 종목으로 눈이 돌아가거나 확장을 하는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나름대로 반등이 나타나야 될 시점에 나타난 좋은 반등이 나타났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주가 추이를 한번 봅시다. 다우는 0.92, 나스닥은 1.2%, S&P 500은 1.06, 다 우상향에서 끝이 나쁘지 않았죠. 네, 끝이 나쁘지 않았다. 야구 선수와 주식은 끝이 좋아야 된다.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오늘은 그렇게 밀릴 장은 아닌 것 같다. 제가 어젠가 화수목 정도면은 다시 반등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윗골이 좀 달지 않고 아랫골이 달고 좀 끝끝이 좀 버텨주는 그런 멋진 반등을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금요시장 투자 포인트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확전을 막으려는 외교적 노력 등이 부각되면서 단기 대피를 위해서 일단은 전쟁이 살짝 멈춰 있는 상황인데, 이 확전, 즉 가자시티로 진격을 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헤즈볼라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시리아도 그렇고 가자시티로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또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정말 사상자가 얼마나 더 발생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또 잔인한 학살이 있을지,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막 섞여 있는데, 미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확전이죠. 가자시티에 들어와서 쥐집마다 수색하고 잡아내는 이러한 상황이 굉장히 미국으로서는 곤욕스러운 날이다. 그래서 가자시티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 미국은 좀 말리고 있는 듯한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 속으로 안전자산인 국채 가격이나 금값이나 은값 등이 동반 하락을 했다. 네, 일단 국채 금리가 떴죠. WTI는 가격이 좀 살짝 하락을 했습니다. 또 금값도 살짝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리스크 자산인 주식 쪽으로 돈이 살짝 몰려가는, 하루만 봐서 그렇다는 거죠. 네, 이 정도의 모습이 나타났다. 안전자산 하락 속에 장중에 위험자산인 증시가 상승했다. 이 정도로 시장을 보면서 기술적 반등이다. 더 이상 추가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말을 더 붙일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10월 뉴욕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4.6을 기록했다. 예상을 상회를 했죠. 하지만 아직도 마이너스에 와 있습니다. 하커 총재 금리 동결 지점 재확인, 디스인플레이션 진행 중이다.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 진행 중이다. 앨런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지원을 위해서 추경을 제출했다. 통과를 확신하고 있다. 여기서 공화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죠. 이스라엘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크라이나를 살짝 끼어서 두 개를 다 함께해서 제출하는 꼼수를 좀 부린 것 같아요. 하마스 테라비브 이스라엘의 미사일을 공격했다. 계속 자극을 하는 거죠. 들어와봐, 들어와. 네, 이것이 미국의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을 알고 하마스는 계속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중국 반도체 추가 수출 통제 이번 주에 발표를 하겠다. 가장 이제 타격을 받을 게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 엔비디아는 그래도 JP 모건이 장기 성장성이 좋다면서 긍정적 시각을 내면서 올랐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오늘같이 좋은 날에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애플 아이폰 15 중국에서 판매분이 나타나고 있다. 화웨이에 밀렸죠. 애플의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애플은 0.15% 하락하며 178.59달러. 애플도 이제 위기에 처한 모습이 나타나죠. LVMH 모에 헤너시가 주가가 연저점을 경신했다. 럭셔리 시장에서 거품이 빠지는 중이다. 루이비통 모에 헤너시가 주가가 그렇게 좋다가 지금 빠지고 있다. 즉 사람들의 소비와 씀씀이를 줄이고 있다. 이렇게 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루이비통 모에 헤너시가 주가가 거의 200달러까지 갔던 게 지금 141달러까지 빠져서 한 30%가 하락을 했는데, 사실 이런 종목은 세고 셌는데 문제는 그동안 쭉 그렇게 빠지지 않고 잘 유지를 하다가 최근에 와서 주가가 하락을 하게 왔다는 것은 사람들이 가장 민감한 사치품, 그렇죠? 고가 럭셔리 상품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소비를 줄이고 있다. 그만큼 부자들도 이제 줄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부자들이 이제 루이비통을 사는 게 아니고 중산층이 이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사는 케이스가 많은데, 그만큼 중산층이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다. 꼭 필요한 소비만을 중심으로 소비 패턴이 변화되고 있다. 이건 경제의 나쁜 형태죠.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시장에서 SEC가 현물 ETF를 승인했다는 오보가 발생하면서 비트코인이 한때 3만 달러까지 돌파하다가 다시 좀 하락하는 그러한 오보 사태가 났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플라이트 칼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살짝 무뎌진 하루였다. 달러 지수가 마이너스 0.4, 106.005. 이제 106이 깨지면 105까지는 내려오지 않을까. 미 국채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는 5.098, 4.4bp 상승을 했습니다. 10년짜리는 4.712, 8.3bp, 20년짜리 8.8bp, 30년짜리 7.9bp. 네, 뭐 WTI가 살짝 안정을 찾으니까 또 금리가 올라가고 뭐 서로 시속 게임을 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좀 교란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금리가 오르고 WTI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WTI는 0.87% 하락하며 85.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금 가격도 0.47% 하락해서 1932달러. 네, 테슬라는 1.1% 정도 상승을 했네요. 네, 253달러. 애플은 0.15%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화웨이가 잘 팔리고 있고 애플이 좀 덜 팔릴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애플 하락이 나타난 하루였죠. 엔비디아는 1.39. 미 행정부가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을 확대할 예정이다. 내일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그래, 엔비디아가 H100이라든지 이러한 그 A100 같이 고가를 살짝 낮춰가지고 H800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중국에 넣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이제 뭔가 블락을 칠 가능성. 그래서 엔비디아가 좀 충격을 받으면 우리나라나 HBM 관련 종목들이 좀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오늘 JP모건이 향후의 성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주가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일라인 1위는 1.22. 지속적으로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는 빠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네요. 네, 좋은 모습.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 이게 11월 7일인가 실적 발표가 되고 있는데, 어제 우리나라 펩트론 같은 종목들은 또 그 아사라장에서 플러스로 올라오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노보노르디스크도 0.97%, 노보노르디스크는 하락을 했고요. TSMC 0.84%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0.19% 하락을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메타 플랫폼스 2.05%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너블록스도 0.33% 하락을 하면서 끝이 났네요. 너블록스가 $30를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은 왜 파는가?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외국인은 왜 파는가? 이 질문이죠. 최근 외국인들의 수급을 한번 보면 일주일간을 보면 코스피에서 7,500을 팔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판 거죠. 코스닥에서는 2,687억. 외국인들이 이렇게 갖다 패대기 치는 이유는 저는 뭐 두 가지로는, 첫째는 이머징 시장을 줄이자는 거죠. 이렇게 전쟁이 두 군데서 지금 발생한 상태이고 CPI 잡히지 않고 있고 연말로 갈수록 이머징 시장의 포지션을 줄여라. 이게 이제 첫 번째 가장 큰 외국인들의 시각이고, 두 번째는 일본으로 돈이 빨려 들어가는 거죠. 중국과 한국에서 나온 돈이 일본이 좋기 때문에 일본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죠. 일본 엔화가 잡히지 않고 지속적으로 엔 약세가 일본 기업들에게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수출의 증가를 주면서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데, 활력이 빠진 중국과 한국보다는 일본 쪽으로 돈이 쏠려가고 있다. 이 영향이 큰 거죠. 세 번째는 연말로 갈수록 이제 인센티브 픽스해야죠. 액티브 펀드들의 인센티브 더 추가로 들어가서 터지는 것보다는 이 정도로 픽스하고 마무리를 하자. 이 세 가지 요인이 현재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철수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움직임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냐? 저는 지속될 걸 보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은 매도에 나설 것이다. 그렇다면 시장은 지수도 그렇고 크게 V자 반등으로 해서 올라갈 확률은 적다. 그렇다면 개별 종목, 단기 테마 이런 것만이 유일하게 시장에 존재하는 거죠. 그만큼 먹을 확률이 줄어든 그러한 시장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유일하게 지금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이 아사라장에서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업 실적이라고 이야기했죠. 18일 날 테슬라, 24일 날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25일 날 메타, 26일 날 아마존, 11월 2일 날 애플, 11월 20일 날 엔비디아, 이렇게 매그니피션트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 실적 발표가 시장의 방향성과 시장의 브레이크 역할을 할 것이다.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함께 움직일 것 같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실적 전망에 포커스를 맞추고 나머지들은 모두 버려야죠. 전쟁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경제 지표를 우리가 뭐 어떻게 예상은 해보지만 추론이 가능합니까? 그렇지만 기업 실적은 그나마 우리가 과거의 모습을 통해서 또 현재의 모습을 통해서 추론이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기업 실적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이 10월장을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10월 18일 내일이죠. 테슬라부터 실적 발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종목이 지난해와 같은 기보다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테슬라는 차량 가격 인하에 따른 마진 악화로 3분기 순이익 감소가 예상되지만 나머지 기업은 광고 등 서비스부 매출이 상승에 힘입어서 순이익이 증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테슬라도 이미 시장의 모든 악재가 다 노출됐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발표에서 바닥을 치면 오히려 상승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올가에서는 기술주 호실적을 점치며 투자 의견 상향을 잇따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웰스파고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광고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내년 2분기에는 AI 사업도 매출도 발생할 것으로 보이면서 예상하면서 매수 의견을 유지 중에 있다. 골만삭스는 아마존, 시티그룹, 메타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지금 제시 중에 있죠. 전문가들은 미국 기업들의 올해 4분기와 내년 실적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 조사업체 팩셋에 따르면 S&P 500 편입 기업들의 순이익이 4분기 7.8% 상승하고 내년에는 12% 오를 것으로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도 좋지만 내년의 가이던스라든지 4분기 이렇게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냐, 이런 IR에 대해서 코멘트도 중요하죠. 따라서 미국의 여러 IB들은 3분기 어닝 시즌이 증시의 긍정적인 기폭제가 될 것이다. 이 아사리장을 돌려 세울 브레이크 역할이 3분기 실적에 있다. 18일 테슬라부터 발표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너무 부정적으로 엉덩이 빼고 시장에 있지 마라.
더 추가로 살 것도 없지만 더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일단 보고 있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너무 많이 빠진 것들은 물타기를 좀 해주는 것도 좋은 전략일 수도 있다. 지금 정도는 이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결론 한번 봅시다. 기술적 반등이 나타난 하루였다. 따라서 오늘 한국 시장도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거로 보이죠. 당연히 문제는 연속성에 있죠. 기술적 반등의 연속성을 지켜줄 유일한 무기가 지금으로 봐서는 기업 실적 발표밖에 없는 거죠. 네, 실적 발표, 실적. 전쟁에 대한 리스크 회피 현상이 어느 정도 희석이 되고 무감각해지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시장은 전쟁으로 인한 금리, 유가 등의 움직임보다는 이로 인한 향후 FOMC의 정책, 기업 실적 발표 내용, 다양한 경제 지표에 더 휘둘리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다. 금리와 유가에 너무 매몰되지 말라는 걸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일단 기술적 반등을 믿고 견디는 전략에는 방법은 없다. V자 반등은 없을 것이나 박스권 하단을 좀 올리면서 코스피 기준 2500포인트 탈환이 가장 큰 선결 조건이다. 제가 이제 그 시장이 아주 하락할 때 어디까지 하락할 것이냐를 주로 보는 게 저는 볼린저 밴드를 보죠. 그동안에 우리 코스피가 표준 편차를 2배를 해서 이렇게 터널을 만들어서 터널의 어느 정도 모습이냐. 지금 이게 21선인데 21선 탈환이 2500 정도인 거죠. 네. 이 정도로 주가가 치면은 이 엔벨로프 봉투의 중간 정도다. 네. 약간 중한데 이 정도 가격이 가장 적절한 향후의 예상각이다. 그래서 2500 정도 오면은 살짝 또 줄이면서 시장을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 오늘은 좀 누립시다. 누리고 어제랑 너무 가슴이 많이 아팠는데 좀 누리면서 상처를 회복하는 우리 상처에 반창고라도 좀 붙이는 그런 의미 있는 하루가 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유튜브 방송을 듣는 친구 중에서 제 카페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또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은 저희 카페로 놀러 오십시오. 네, 유료 카페인데 한번 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이 주소 치고 오시면 됩니다. 금일 관심 종목들 많이 올려놓고 다양한 제 의견을 올려놓고 저희는 뭘 사람하나 리딩방은 아닙니다. 시장의 기본적인 것들을 분석해주고 다양한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카페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일단 누립시다.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올지는 모르지만 일단 누리며 좀 천천히 생각해보는 그런 여유 있는 화요일, 내일 수요일이 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